2025년 3월 24일 하와이의 아름다운 절벽으로 생일기념 하이킹을 떠난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거대한 절벽을 옆에 두고 아슬아슬하게 걸어야 하는 하이킹 초보자에게는 치명적인 코스로 아내를 데려갔습니다. 아내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겠다는 나름의 완벽한 시나리오가 짜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의심스러운 왓츠앱 메시지를 발견한 그날 이후 질투와 분노에 휩싸인 그의 머릿속엔 이혼보다 아내의 죽음이 더 싸게 먹힌다는 잔인한 결론을 내린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마취과 의사인 46세의 게르하르트 코닉과 그의 36세 아내 아리엘 코닉은 아내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특별한 주말 여행을 떠났습니다. 하와이 마우이에 살고 있던 이들 부부는 2명의 어린아이를 부모와 가족들에게 맡긴 채 아름다운 산의 절경으로 유명한 오아후 섬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행 일정에는 아내 몰래 비밀리에 계획된 하이킹 코스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결혼 6년차에 접어든 부부는 최근 몇 가지 부부 문제를 겪고 있었기에 이번 생일 여행을 통해 묵은 감정을 훌훌 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해보자는 의미가 컸습니다. 여행지에 도착한 첫날 아침, 남편 게르하르트는 아내 아리엘에게 생일 선물로 값비싼 목걸이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만나 너무나 행복하며 앞으로 어떤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아도 당신을 위해 다 싸워내겠다는 내용이 적힌 카드 한 장도 건넸습니다. 절벽 끝에서 자신에게 들이닥칠 운명은 전혀 모른 채 아내는 남편의 위선적인 편지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정하게 출발을 한 부부는 이내 경치가 아름답기로 유명한 팔리 전망대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게르하르트는 자연스럽게 아리엘을 팔리푸카 등산로 쪽으로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거지고 낡은 등산로를 따라 걸어 올라갈수록 아리엘의 마음속에는 이 길은 나와 맞지 않는다는 강한 거부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경로는 한눈에 보기에도 상당히 위험해 보였고 그녀를 극도로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오아후 섬의 팔리푸카 경로는 깎아지른 듯한 기암괴석과 거센 바람 때문에 하이킹 초보자가 감당하기에는 매우 험난하고 위험한 코스였습니다. 당초 아리엘이 기대했던 계획은 그저 멋진 전망을 즐기며 여유롭고 낭만적으로 걷는 산책이었습니다. 하지만 게르하르트는 아내의 불안감을 무시한 채 여기가 정말 숨겨진 경치가 아주 멋진 곳이야 라며 굳이 팔리푸카 절벽 쪽으로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등산로 초입에는 출입금지 표지판이 선명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확실히 그 경고를 보고 발길을 돌렸겠지만 게르하르트는 그저 조심해서 걸으면 된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아리엘이 어지러움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만 멈추고 돌아가자고 말했지만 게르하르트는 돌아서기 전에 우리가 여기 멋진 전망 앞에 와 있으니까 절벽 가장자리에서 셀카나 한 장 찍고 가자고 그녀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겁에 질린 아리엘은 사진을 찍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그 거절은 게르하르트의 태도를 마치 스위치가 켜지듯 돌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고 욕설을 퍼붓기 시작하더니 아내의 팔을 붙잡고 절벽 가장자리로 밀어붙이며 절벽 아래로 내던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리엘의 방어 본능이 발동했고 그녀는 손에 잡히는 것은 무엇이든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절벽에서 떨어뜨리려고 밀어붙이는 남편을 향해 절벽 가장자리 반대 방향으로 온 힘을 다해 몸을 던졌습니다. 그녀는 바닥으로 몸을 던져 바위와 나무 뿌리를 움켜쥐었고 그동안 남편은 그녀의 몸 위에 올라타 깔고 앉은 채 액체가 들어있는 의문의 주사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그녀의 귀에 대고 아무도 내 비명 못 들어. 너를 구하러 올 사람은 아무도 없어. 라고 속삭였고 아리엘은 비명을 지르고 고함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손에서 주사기를 쳐내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준비해온 예비 주사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비명을 지르지 못하게 그녀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자 그녀는 그의 손을 깨물고 그의 급소를 움켜쥐었습니다. 이에 게르하르트는 돌을 집어들고 그녀의 머리를 온 힘을 다해 최소 10회 이상 내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를 때려 죽이거나 아니면 기절할 때까지 때려서 절벽 아래로 떨어뜨리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게르하르트가 폭행을 멈췄습니다. 그는 돌연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더니 정글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침 두 명의 여성이 이 출입이 금지된 등산로에 있었고 아리엘의 비명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숲풀 사이에서 나타나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두 여성 중 한 명인 사라는 아리엘을 안전하게 등산로 아래로 안내하며 911에 전화했습니다. Hi, someone's currently being attacked on the top of Polly Puka. Where? There's a man trying to kill her. She's blood all over her face. Where is it at? Polly Puka, the hike at the lookout. Okay, so we heard her screaming, help, help, help me, and then we saw a man over her, and then she crawled out with blood over her face, saying that he tried to kill her. And what is he wearing? She was in a t-shirt, white, she had brownish, sort of curly hair. Asian, Caucasian, Hawaiian? White.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리엘의 상태는 눈을 뜨고 보기 힘들 만큼 처참했습니다. 마치 머리에 총을 맞았거나 칼로 선을 따라 두피를 벗겨낸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두개골이 형체 그대로 들여다보일 정도로 타격은 무자비하고 잔혹했습니다. 그녀는 생명이 위독한 상태로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찢겨나간 두피를 다시 봉합하는 대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게르하르트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는 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기 전까지 단 한 건의 전과도 없는 평범한 인물이었습니다. 마취과 의사라는 안정적인 직업에 과거 15년간의 첫 번째 결혼 생활에서 얻은 장성한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혼 후 2년이 지났을 무렵 그는 핵공학자인 아리엘을 만나 새 출발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그는 늘 인기 많고 행복한 가장이었기에 이 사건은 지인들에게 거대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두 사람은 펜실베이니아에서 만나 2018년에 결혼했고 2022년에는 하와이 마우이 섬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4살과 2살 된 사랑스러운 두 아이도 있었습니다. 하와이의 푸른 바다 아래서 이들은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완벽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비극이 시작되기 얼마 전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게르하르트의 마음을 파고든 의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연히 훔쳐들은 아내의 통화 내용, 그리고 온종일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아내의 기묘한 행동들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의심에 눈이 먼 게르하르트는 스스로 이른바 탐정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그의 의심은 범행을 저지르기 약 서너 달 전인 어느 날 밤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아리엘이 깊이 잠든 사이 그는 몰래 그녀의 왓츠앱 계정에 로그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내의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직장 동료인 제프라는 남자와 사적으로 주고받은 호감과 플러팅이 가득한 대화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게르하르트는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트북에 아내의 계정을 연동해 두고 두 사람이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메시지까지 감시했습니다. 완벽한 스토킹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훗날 법정에서 밝혀진 진실은 게르하르트의 생각과 사뭇 달랐습니다. 아리엘은 제프라는 남자와 단 한 번의 신체적 접촉도 없었으며 단둘이 만난 적도 이른바 은밀한 사진을 주고받은 적은 더더욱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공개된 대화 내역을 샅샅이 뒤져보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며 다소 묘한 기류가 흐르긴 했지만 법적으로 불륜이라 단정 지을 만한 결정적인 증거는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남자는 메릴랜드에, 아리엘은 하와이에 거주하며 원격으로 근무 중이었기에 물리적인 만남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아리엘 역시 이것이 잘못된 행동임을 알고 죄책감을 느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게르하르트가 누구와 연락하냐고 추궁할 때마다 매번 다른 사람의 이름을 대며 제프의 존재를 철저히 숨겼기 때문입니다. 질투심에 눈이 멀어 이성을 잃은 게르하르트는 아내에게 제프와의 모든 연락을 당장 끊을 것은 물론 심지어 직장까지 그만두라고 강요했습니다. 의심이 수면 위로 드러나자 아리엘은 남편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어떻게든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함께 부부 상담을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집착은 게르하르트의 내면을 끔찍하게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는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 배우자의 외도 대처법 게시판을 밤낮으로 드나들었고 배우자의 외도로부터 치유되는 법이라는 오디오북까지 구매해 들었습니다. 아리엘은 자신이 저지른 정신적 외도로 인해 망가진 가정을 되돌리려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아내의 이런 눈물겨운 노력은 정반대의 비극적인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아내가 양보하고 고개를 숙일수록 남편은 더 많은 것을 빼앗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게르하르트는 자신이 아내의 거대한 약점을 쥐고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완벽히 간파한 듯 했고 지독한 가스라이팅과 억압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리엘은 죄책감에 짓눌린 나머지 그 숨막히는 통제를 묵묵히 받아들이며 남편이 원하는 모든 것을 맞춰주었습니다. 하지만 게르하르트의 복수심은 집안에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지어 제프의 아내에게까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자신의 아내와 직장 동료인 제프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모든 것을 폭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향한 게르하르트의 잔혹한 분노는 식을 줄 몰랐고 그의 마음속에는 결혼 생활을 끝내고 싶다는 열망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과거에 이미 한 번 이혼한 경력이 있었던 게르하르트는 이혼 소송과 위자료, 재산 분할 등으로 얼마나 막대한 돈이 날아가는지 누구보다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마취과 의사로서 이뤄놓은 자신의 자산을 아내에게 떼어주는 것은 그에게 죽기보다 싫은 일이었을 겁니다. 바로 그 타이밍에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내의 이름으로 가입되어 있던 25만 달러, 한화로 약 3억 원이 넘는 거액의 생명보험이었습니다. 이때부터 게르하르트의 머릿속에서는 이혼을 하는 것과 아내가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 중 과연 어느 쪽이 자신에게 더 이득일지에 대한 소름 끼치는 계산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돈을 잃느니 아내를 죽이겠다는 잔인한 저울질이 끝난 순간 그는 곧바로 실행에 나섰습니다. 아내에게는 관계 회복을 위한 로맨틱한 화해 여행을 제안하며 위험한 등산로인 팔리푸카로 향했던 겁니다. 아내가 절벽 위에서 발을 헛디뎌 추락하는 아주 불행한 사고를 위장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Breaking news first at 4. Honolulu police have shut down a popular Oahu lookout as they search for an attempted murder suspect. Officials say the man, 46-year-old Gerhard Koenig of Maui, tried to push his wife off of a hiking trail. We are here at the entrance of Pali Lookout where cars are being turned around. I'm going to step out the shot so you can see the scene here. Police say they are looking for 46-year-old Gerhard Koenig of Maui, who was last seen near the lookout at around 10:30 this morning. According to HPD, he was here hiking on Oahu with his wife when he allegedly tried to push her off the trail. Police say he also struck her in the head with a rock. EMS confirmed it treated and transported a 36-year-old woman to the hospital in serious condition. She is said to have suffered multiple facial and head injuries. 결국 게르하르트의 뜻대로 되지 않았고 2명의 여성이 아리엘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우연히 그 출입 금지된 등산로에 있다가 남편이 뾰족한 돌로 아내의 머리를 죽일 듯이 여러 차례 내리치고는 사라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게르하르트를 검거하기 위해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헬리콥터가 공중을 돌았고 결국 그를 추적해 붙잡는 데 8시간이 걸렸습니다. 발견 당시 그는 도망치려 했으나 경찰들이 몸싸움 끝에 그를 제압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내의 피가 몸에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범행 직후 숨어있는 동안 그는 장성한 친아들 중 한 명에게 페이스타임으로 전화를 걸어 자신이 아내를 죽이려 했다고 고백하며 어린 동생들을 잘 돌봐달라고 말했습니다. 범행을 자백한 후 그는 자신도 절벽에서 뛰어내리겠다고 말했지만 그것조차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게르하르트는 2급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그들의 집에서는 더 많은 주사기와 약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마취과 의사들이 사용하는 프로포폴이었고 그가 직장에서 훔쳐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구글 검색 기록과 범행 공모 정황은 누가 봐도 정상적인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아리엘은 임시 접근 금지 명령 신청서를 통해 사건 당시 주사기를 빼앗아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던졌으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그를 깨물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남편으로부터 지난 몇 달 동안 성적 학대와 폭행을 당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Because back in December 2024, the defendant found WhatsApp messages between Ariel and a coworker. You will see the messages and you will get to see what they say. There's nothing lewd. There's nothing sexual. There's nothing romantic. This was an issue in their relationship. The defendant was upset
Ariel wanted to stay in the relationship. They go to couples counseling. Things are getting better. Things are getting better. And Ariel keeps thinking, okay, now it's time. A romantic trip, birthday weekend, we're back on track. The evidence that Dr. Gerhard Koenig consciously, intentionally made a choice on March 24th, 2025 to try to take a life. I mean, I'm screaming and he's telling me, shut the up. Nobody's going to hear you out here. Nobody's coming to save you. And I'm saying, like, you can't do this. Everyone knows we're on a hike. They'll know this wasn't an accident and our kids will be orphans. You'll go to jail and I'll be dead. Like, you have to stop. He's saying, like, you're done. We're done with you. We don't need you anymore. You're done. You're done. I had said, like, your mom just sent me a really beautiful text for my birthday. Like, your family will be upset if I die. He can't face our kids after this, you know. And he did seem at that point to, like, calm down a little bit. Like, it seemed like he took a deep breath and calmed down. And so I had this moment where I was like, okay, this is the break. Like, I can get out. And then he just starts hitting me with a rock. 하지만 게르하르트 변호인 측은 정당 방위를 내세우며 살인 미수 혐의가 허위 고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nd let me get one thing straight from the start. He never ever confessed to his son on that phone call. The evidence will show that's not true. On the hike, she brought it up and she said, hey, you know, it's been a while now. I gotta see Mr. Miller again for work. You gotta trust me. And he's dumbfounded. He realizes they made zero progress over the last 3 months. She doesn't understand what he's going through. She's not willing to do what it's going to take. And he tells her, well, this isn't going to work. You're going to have to move out. And I'm going to tell all our family and friends about your affair. She started. She came after him, started kicking, punching. They end up on the ground. She picks up a rock and hits him in the face with it. And he quickly reacts, human reaction, grabs the rock, hits her twice, and stops. You were mad, right? I was not mad. You were not mad when you confronted your wife about these messages. I was upset. I felt like a shove, Okay. and I was almost pushed over the edge. Who shoved you? Ari did. What did you do right after that? Barely caught myself and turned around and looked at her and was like, what the was that? Like, she starts yelling, help me, help me. Okay. She keeps yelling, and she kind of grabs my wrists and throws herself on the ground and pulls me down with her. You got hit with the rock. Yes. Where'd you get hit? On the left side of my face. So she's like holding my testicle and just like hitting me like this. And now, how many times do you think you hit her? I hit her 2 times. 그런데 이상하게도 현장에서 주사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리엘의 주장을 입증할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그녀가 사건 직후 공동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약 1억 3천만 원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됩니다. 심지어 게르하르트에게는 약 15억 원 규모의 생명보험까지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게르하르트의 정당방위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여겨지던 순간 증인석에 선 그의 아들이 증언은 아버지 게르하르트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He would not be making it back to Maui and to take good care of the younger kids, and that Ari, my stepmom, had been cheating on him and that he tried to kill her. Okay. Were you confessing to him that you were trying to kill Ari that day? No. Okay. Did you have an intention to kill Ari that day? No. Gerhard, did you have a plan to kill your wife on the mountain that day? No. Did you try to throw her off a cliff? No. Did you try to stab her with syringes? No. 그가 미리 등산로를 조사한 점, 집에서 주사기가 무더기로 발견된 점, 심지어 이혼과 죽음의 비용을 비교해 본 문서와 그의 집착, 그리고 두 사람의 상처가 보여주는 명백한 차이까지 이 모든 것은 압도적인 계획 범죄의 증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심원단은 게르하르트에게 감형된 혐의인 극심한 정신적 또는 감정적 동요에 의한 살인미수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최종 선고 공판은 2026년 8월 13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그는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